반갑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저녁입니다. 2025년 6월 4일 저녁입니다. 방금 저녁을 먹었고요. 이제 한번 과거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오늘 이제 논에 갔다 왔더만 얼굴이 원래 좀 흰데 새까맣게 탔네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 과거 없이 현재가 없고 또 현재 없이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한 10년 후 또 20년 후쯤에 제가 유튜브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살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맹리를 보니까 어쨌든 농담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이제 돌이켜 봤듯이 이번에도 한번 과거를 돌이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3일 날 제가 저녁에, 저는 초저녁 잠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9시 돼서 자버립니다. 자는데 갑자기 아들이 자기 방에서 뛰어나오더만 아빠 그러는 거예요. 뭔 일이고 했더만 그 계엄이 났어. 계엄. 우리 아들은 계엄이 뭔지도 모를 건데 군대는 일단 갔다 왔으니까 아는 것 같다고. 그러면 심각한데 이게 그 1980년대에 전두환이 계엄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때가 탁 생각나더라고. 제가 군대에서 들은 게 또 많고 제가 사람을 많이 만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특히 광주에서 그때 경험을 하신 분들, 탱크를 직접 운행을 하신 분들, 그분들의 공포가 10년, 2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밤에 벌떡벌떡 깨고. 하여튼 제가 그걸 들으면서 저는 언론에 속아가지고, 제가 80년이면 고1 때인가? 고1 때죠. 고1 때인데 참 속아가지고 정말 광주 사람들이, 빨갱이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빨갱이들하고 합세했다는 그 언론에 속아가지고 그랬던 게 너무나 창피하고 참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광주 사태가 아니고 광주 민주화 운동이었죠, 그죠? 예. 그리고 87년도에 또 우리가 대학생들이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대학생들이 먼저 일어나야 이 민간인들이 일어나고요, 사회인들이 일어나고 마지막에 이제 넥타이 부대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넥타이 부대가 나타나면요, 그거는 못 겁니다. 그건 직장을 뭐 포기해서라도 이건 정말로 극복을 하겠다, 이렇게 강한 이제 의욕을 불태우기 때문에요. 그런데 맨 먼저 항시 우리 희생한 학생들입니다. 특히 대학생.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도 공부를 조금 한다고, 공부도 안 하면서 하는 체 한다고 이제 87년도 민주화 운동에 크게 많이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학우 중에 한 명이, 제가 열람실에 우리 2명이 있었어요. 다 그때 이제 스트라이크하러 나갔죠. 나갔는데 딱 그러더라고요. 너희들만 공부를 해서 성공하면 다냐.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적어도 이제 나름대로 운동을 했고 좀 정의파라고 생각했는데 나가자 해서 이제 저 뒤에 구석에 있는 애들까지, 지금 생각해보면 2명이 아니고 30명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열람실에 칸이 질린 게 있거든요. 칸 뒤에 이제 숨어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전국의 그 학생들이 참말로 넥타이 부대까지 이제 참여하게 해서 결국은 그 피와 땀과 눈물로 그 체류탄 맞아가면서 그렇게 지키는 민주주의가, 작년 12월 3일 날 아들 레미가 아빠 하면서 뛰어나올 때 그 생각이 탁 나더라고. 야, 이게 이렇게 되면 이거 나라 망한다. 일단 이제 군사 정권이 들어서니까요. 참 무서운 거죠. 우리 애들은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계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떻게 해야 돼? 그래요. 일단 자중해라. 신중하게 있고, 너는 학교를 못 갈 수도 있다. 일단은 그 내용을 보자 하면서 내용을 보니까 뭐 5가지인가 6가지 이렇게 쭉쭉 읽더라고요. 일상생활은 뭐 크게 지장 없이 회복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끝났다, 나라가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그 당시에도 경제가 파탄 지경이었고요. 정말 힘들었었는데 이 계엄 선포해버리면요.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한 방에 가버립니다. 수출 안 됩니다. 관광객 없습니다. 예. 우리 물건 또 수출할 수도 없고요. 또 수입도 안 합니다. 투자도 안 하죠. 이거 한 방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외국에 나가 있어 보면요. 애국자가 됩니다. 이번에 이제 재외국민 투표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님이 이제 대통령 후보자로 선정이 될 때 그때 재외 그 투표 하신 분들이 99%인가 98% 득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내국에는 잘 모릅니다. 내국에서는 우리는 뭐 여선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외국에 나가면 이 애국자가 됩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2월 3일 밤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다행히 정말 천운으로 이제 헬기가 이제 늦게 뜨고 바람이 불고 또 이제 그 총괄하는 분이 허가를 안 해줘가지고 헬기는 날았는데 이동을 못하고 하여튼 서울 쪽에 그 한강 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국회로 오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차단을 시켰죠. 그 두 번인가가 허가가 안 났다고 합니다. 그런 참 하늘의 도움. 그리고 결국은 그 이재명 대통령이죠.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라이브로 방송하셨죠, 그죠? 하시면서 국회로 다 모여주세요 하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밤에 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그 탱크 앞에 막아서는 그 시민들 보셨습니까? 이건 제가 이제 과거 체루탄 있지 않습니까? 체루탄은 앞에 위로 쏩니다. 바로 정면으로는 안 쏘거든요. 웬만한 그 살인 아니면 전부 위로 쏩니다. 30도나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맞춰서 그 위에 떨어지게 하는데 이건 정말 무서운 거죠. 체루탄은 그렇게 떠도 눈물만 흘리면 되는데 이건 헬기가 바로 이제 상공으로 국회로 들어오고 그 다음 제가 보니까 총까지 탱크까지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걸 시가지로 들어오는데 시민이 막 야, 그것도 백팩을 메고 제가 보니까 어디 뭐 일하다가 가셨는가 뭐 하여튼 야, 우리나라 이 국민 정말 위대하다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주기 때문에 우리의 종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종님들 이제 제발 좀 잘 하세요. 이건 농담이고요. 정말 그 더불어민주당 그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또 그 용인 그 당 그 무슨 당 이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의원님 계시는 데하고 그 조국의 혁신당하고요 몇몇 당을 보면 정말 대단하죠. 투사들입니다. 민주화 투사들인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담을 뛰어넘고 또 그 총 안기랭인가 그분 국회의원 아니죠. 그 쏴라고 가슴에 총구를 들이대니까 그 군인이 막 그때 봤어요. 보니까 막 이렇게 움찔움찔하면서 막 돌려버리더라고요. 총구를. 그게 시민의 하나의 그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막아내고 더 이제 뭐 내부로 사실은 뭐 유창을 깨고 침입을 했죠. 그 장면 다 목격했고 이 포성줄까지 타이 있잖아요. 타이까지 이제 해서 이재명 그 대통령 체포하려고 그 당시 대표님이죠. 하려고 했었죠. 참 그런 걸들 보면은 참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모 당은 이제 국회로 안 들어왔죠. 역사가 심판하겠죠. 그거는 뭐 제가 거론할 건 아니고요. 그래서 나라가 완전 망할 위기에서 극복이 된 것은 그때 이제 극복하는 걸 보고 저는 어떤 생각을 이게 하늘이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지켜온 민주주의고 어떻게 우리가 이 산업혁명을 솔직히 거쳐서
민주화까지 이렇게 복지까지 왔는데 한 방에 무너졌어야 되겠느냐, 이 하늘이 돌본다 하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12월 이제 3일 날 계엄 선포가 되고 4일 날 이제 새벽에 3시간 만인가 2시간 만에 해제가 됐죠. 해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탄핵, 그 윤 대통령,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제 7일 날 아마 그때 투표를 했는데 한 국힘당이 참석을 안 했죠. 그래서 200명 이상이 돼야 이제 과반 3분의 2가 돼야 이제 성립이 하는데 성립 자체가 안 됐죠.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그러니까 12월 14일입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그 한동훈 대표하고 이제 관계되는 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 국힘 내에서도 이게 탄핵은 안 돼, 계엄은 안 된다 하는 분들이 다수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10분 정도 동참을 해서 204명인가 아마 3명인가 그 정도일 겁니다. 겨우 이제 탄핵안이 이제 가결됐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헌법 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이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당시에 헌법 재판관 수가 6명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총 9명인데 6명이니까 7명이 돼야 이게 가결이든 부결이든 성립하는데 6명은 시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한덕수 총리죠. 총리가 이제 대통령 직무 권한대행이었죠. 그래서 임명을 안 해주고 뭐 버티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핵까지 가게 된 거죠. 한덕수도 그 탄핵을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이 참 의견이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핵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최상목 그다음 기재부 장관이죠. 최상목 장관이 이제 그 부총리 겸 대통령 또 권한대행으로 이렇게 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상목 씨가 이제 3명인데 2명만 임명하고 1명 또 임명 안 했어요. 그 안 한 분이 마은혁 그 재판관인데 그분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추천을 했는데, 원래 민주당에서 2분, 국민의힘에서 1분을 추천하기로 했는데 2명만 선별적으로 1명은 또 임명 안 했어요. 그래가 여기 또 탄핵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제 그 한덕수 씨를 기각을 시켰죠. 기각을 시켜가지고 다시 이제 복귀를 해서 권한대행으로 하게 됐죠. 그래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이제 헌법재판소에 인원이 이제 8명이 됐잖아요. 8명이 돼서 결국은 그래서 이제 8명 전원 이제 합의체로 된 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게 금년에 4월 4일이었으니까 몇 개월, 거의 4개월을 걸었어요. 원래 뭐 6개월 이내에만 하면 된다고 하긴 하지만 그랬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일어났던 일들이, 그래서 이제 그 공수처가 나서 가지고 일을 했죠. 했는데 그 윤 대통령을 이제 체포하는 그걸 이제 시도를 했는데 그 김성훈이죠. 그분이 김성훈 그때 경호처장이죠. 경호처니까 그죠. 처의 장이니까 처장입니다. 경호처장이 갱일이 이제 반대하고 그때 뭐 총기 사용까지 나오고 별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1차 진입 실패하고 2차, 3차에 성공했던 그런, 그게 우리의 아픈 역사입니다. 그래서 15일날 이제 1월달 되고 1월 15일날 이제 윤 대통령이 체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며칠날 군소송영장이 이제 발부가 되었는데, 이때 이제 좀 폭동이 일어나죠. 서구지법에 하여튼 학생들하고 거구 유튜버들하고 해서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이제 보도가 되고 하여튼 그런 문제가 되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도
헌법재판소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빨리 판결을 내려주어야 이 나라가 온전하게 될 건데 뭐 코스 피고 뭐 주가고 바닥을 치고 서민들은 진짜 소상공인들은 뭐 아프다 소리는 못 할 정도로 힘듭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학교에 학식 5,000원 하거든요. 그거 드시러 다 옵니다. 다 안 하는 편은 뭐 하지만 그 정도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됐는데 그게 이제 그리 되고 나면은 6개월 이내에 이제 2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60일이죠.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4월 4일이니까 맥시멈 잡으면은 6월 3일이 된 거죠. 그래서 6월 3일 날 대통령 어제입니다. 어제 대통령 선거를 마쳤는데요. 그 기호 1번이 더불어민주당 의석수가 183석인가 그렇죠.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180석이가 그렇고 조국의 힘입니까? 조국 할 때는 혁신당입니까? 그래서 12석 해서 그 다음에 뭐 다른 그 이준석 대표가 있는 당이 3석, 용해인 의원이 그 당이 1석,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야권이 194석인가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 선거를 출마한 당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지금 현 대통령, 그 다음에 그 국민의힘 서투리가 많은데요. 김문수 후보, 3번은 조국 혁신당은 이제 조국 대표가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족을 탈 틀어가지고 지금 하여튼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출마를 그 당에서는 안 했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을 도왔고요. 그다음 4번 네 번째 당이 이제 의석수가 3개인 그 이준석 대표가 있는 당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출마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그 48.9%인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이 40%인가 40.1% 정도 됩니다. 그 한 8.4%인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출마했는데 거기서 8.7%인가 뭐 그렇습니다. 8.3인가 7인가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민주노동당인가 뭐 그렇습니다. 거기에 권영 하여튼 거기서 이제 한 1% 정도, 나머지 이제 0.1% 뭐 이렇게 득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투표 결과를 제가 쭉 보니까 동수로 완전히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동쪽은 강원도, 그 다음에 경북, 그 다음에 대구, 경남, 부산, 경남, 포항이죠. 예, 광역시니까요. 여기는 전부 이제 붉은색 쪽으로 가 있고요. 서쪽으로 보면은 저 서울에서 한 10% 정도 이재명 대통령이 높았고요. 경기도에서는 한 20% 정도 높았던 것 같고, 충청도에서 충남북 비슷하게 한 4~5% 정도 높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남, 전북에서는 거의 한 80% 정도 높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 제주도는 한 30%, 20%, 한 그 정도 높았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고, 오늘 새벽에 취임식은 못하고요. 취임 선서만 하고 그냥 식은 아마 전절 때 7월 17일 날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본업으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이제 이런 과정들을 보면 이것 하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화면은 자료 화면은 없지만 제가 이걸 남겨놓는 이유는 혹시 후에 우리 그 후배님들이 이걸 보시게 되면 그때 주역들은 정말 시민이고 국민이었다. 다 국민이 아니고요. 그냥 아무 액션도 안 취한 국민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라가 위기 때 나설 수 있는 그게 진짜 시민이고 국민이 아닌가. 그죠? 행동하지 않는 자,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국민이 아닙니다. 뭐든지 행동을 해야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사이에 참 여러 가지 액션들을 취했습니다. 대학 때 제가 정말 투사로서 해보지 못했고, 제 사실 뭐 책상에 좀 앉아 있는다고 그랬었는데 많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전화가 나서.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들이 뭐 참여하면은 뭐 하여튼 다 이제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제는 후회가 없습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후대들 또는 뭐 자식들에게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문에도 자주 나오고 그래서 뭐 아버지하고 난리긴 합니다만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저 때문이라도 어쩔 수 없이 원래는 골수 하여튼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다짐을 하시더라고요. 니를 위해서라도 찍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뭐 고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정말 잘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궤적을 보면은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게 보입니다. 이 정도 나이 되어 보고 사람 많이 만나 보면요. 그 어려운 도미 산골에서 저도 사실 좀 그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참 힘들게 살았거든요. 근데 저는 공장에는 제가 삼수 안 시켜준다고 좀 나가서 제가 스스로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중학교도 못 가고 참 나이도 안 돼서 그 나이 속여가면서 손전공 시작해서 프레스에 눌려가지고 이 왼쪽이 굽었더라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군대도 뭐 못 가고 그래서 참 거기까지 참 오신 거 보면 그때는 사법시험 할 때는 70명 뽑았을 때입니다. 300명이네요. 노무현 대통령이 70명 뽑을 때 아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체 석차도 2,500명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서울대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장학금 받아서 간다고 돈이 없으니까 중앙대를 제가 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궤적 살아온 거. 그리고 정치를 하게 된 것도 이제 성남시 의료원을 이제 변호사하면서 짓는데 그걸 이제 국회의원들이 한 방에 거절을 해보니까 의원 지방 뭐 의원들인가 하여튼 지방 정부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오기가 생겨가지고 정치하겠다. 성당에서 막 숲에 내려가지고 잡으러 오고 해가지고 숨어 있고 막 하여튼 그런 그게 이제 저 범죄가 2건인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모르는 분들은 그걸 갖고 또 막 험담을 하고 하는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가장 제가 볼 때 정의롭게 살아오신 분으로 저는 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는 저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거나 다 보입니다. 제가 맹리를 하고 관상을 보고 뭐 해석 아니고요. 이 정도 살아보면 딱 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지나보십시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오늘 버스 타고 오는데 웬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제 앞에 앉아가 막 투덜투덜 대면서 하여튼 도둑 뭐 싸면서 그 뒷말은 제가 안 하겠는데 막 불만을 저렇게 편협된 시각으로 정보를 공유를 못하고 유튜브 하나만 보고 애가 골수 이제 그렇게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층들만 싫어하는 거예요. 젊은 층들 이 전화기 본다고 막 뭐라하면 적어서 앉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 인생 자체가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생존하는 한 이게 젊은 층들하고 갈등이 없을 수는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불쌍하잖아요. 그런 정보를 접할 수가 없고 오직 뭐 있습니다, 그죠? 뭐 TV 뭐 가는 거 하고 뭐 몇 개 뭐 있습니다. 언론사도 뭐 제가 조간데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세 군데가 있어요. 막 호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기에 세뇌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층들은 뭐 여러 층으로도
이제 솔직히 표현할 건 아니지만 많이 배웠잖아요. 빠릅니다. 요즘 젊은 층들요. 빠릅니다. 머리 좋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똑똑합니다. 그때 그 대놓고 뭐 어떤 엄마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젊은 층들요.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공부한다고 스트레스 받죠. 직장 취업 걱정해야 되죠. 그러면 뭐 휴대폰 보면서 뭐 만화도 볼 수도 있고 뭐 게임도 할 수 있고 또 음악도 들을 수 있고 거기서도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학생들이 알아서 활용하거든요. 우리나라 학생들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안 뒤집니다. 제가 과거 스토리 하나 말씀드리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모 교수 원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는 거죠. 예, 한국분입니다. 미국에서 학위해서 이제 애가 한국에서 컸어요. 그러니까 애가 천재라는 겁니다. 미국 갔는데. 그럼 애가 왜 천재인데 하니까 피아노도 할 줄 알죠. 그 수학도요. 뭐 외국에는 했지만 미국 애들 못 따라오는 겁니다. 영어도요. 한국어도 잘하지 영어도 잘하지.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놀라는 거예요. 미국은 스파르타식이라는 게 그 죄송하지만 과외라는 게 없습니다. 그는 물론 백인 조금 이제 하이 클래스 가면 그런 게 좀 있는데 그건 일부 상위 0.1% 얘기고요. 통상적으로 그냥 프리하게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천재란 소리를 듣는 게 우리는 이 구조원 자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게 머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대단히 외람되지만 공부를 좀 가혹하게 시켜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머리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 정도 오기까지는 지금 연세 드신 분들 참 과거에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공부를 할 기회가 없었으니까 이해를 잘 못하고 교류가 잘 안 되는데 그거는 우리 세대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이제 설득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뭐 대통령께서 직접 하실 수는 없고 하여튼 언론에서도 좀 신경을 많이 쓰시고 지금은 통합으로 봐야 됩니다. 기존에 그 어르신들이 안 계셨으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 정도 발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생각해서 공경은 하되 이 교류가 되게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이제 작년 12월 3일 2024년 12월 3일 그 계엄 선포 이후에 지금까지 제가 느낀 거하고 이런저런 저의 과거 얘기들을 한번 함께 뭐 뒤죽박죽입니다. 그렇게 그냥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후대들이 또 보면은 조금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학생을 가르치고 연구를 하는 농사꾼입니다. 그죠? 농사꾼으로서 이렇게 보면 우리 대통령께서 식량 안보라는 말씀을 딱 꺼낼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대통령께서 식량 군은 후보죠. 그 당시에 식량 안보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할 때 존경스러웠죠. 자,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하실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더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